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자, 근래에 들어서 시스템 운영자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트래픽의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기존의 사람에 의한 트래픽보다도 AI, 특히나 이 AI 에이전트가 API를 통해서 호출하는 트래픽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러한 트래픽이 임계치를 넘으면 그냥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차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이렇게 차단만이 정답인가 하는 화두를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침의 웨비나에서는 API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AI 트래픽을 설계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텐데요. 단순히 트래픽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설계할 수 있는 API 운영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끝까지 웨비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맞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젠트의 노희환 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인젠트에서 연계솔루션 사업개발 담당하고 있는 노희환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SDC랩의 김하동 CTO 그리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하셨어야 되는데. 네, 짧게 말씀드리면, 국내를 넘어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장 잘 다루는 회사 STC랩의 대표와 CTO를 맡고 있는 김하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애초에 저희가 뭐 API 트래픽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수정님 어떻습니까? 실제 시장에서 운영 담당자분들이, 뭐 저는 이제 운영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실제 관련된 트래픽의 어떤 성격들이 많이 바뀌고 있나요? 네,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금융사나 어떤 기업들은 연간 그 API 사용량들을 보통 예측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개인도 AI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쓰고 있고, 맞아요. 기관도 그런 사업들을 활발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API 호출량을 넘어선 네. 기계가 자동으로 막 대량으로 호출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연계 그 예측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예측과는 좀 다른 형태가 일어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 양도 굉장히 늘었죠, 트래픽에. 예, 지금 네. 그 부분은 이제 김하동 CTO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네. 아직까지는 얼마큼 올라갈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습니까? 실제 이 트래픽을 중단시키고 혹은 트래픽을 어떤 차단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트래픽 흐름을 설계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트래픽의 흐름은 사실상 0.1초 만에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런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떤 트래픽을 막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큐를 관리해서 하나하나에 들어오는 요청을 효과적으로 제어해서 끝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포인트이자 핵심입니다. 트래픽의 어떤 성분과 특징들을 구분해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 설명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침의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고 또 질문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주시는 분들 좀 대기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진행 중에 좋은 질문들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웨비나 진행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전반적으로 오늘 구성의 어떤 그림들이 어떤 형태인지를 한번 저희 머릿속에 한번 넣고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노수님 그림을 좀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그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해서 간단한 예시 아키텍처를 토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전체 화면을 부탁드릴게요. 네. 자, 보시는 그림은 결론적으로 그 AI 시대 모든 API 서비스에 대한 유량 제어 구성이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의 그 여러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표현하다 보니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업무단의 API 서비스들을 API 게이트웨이와 API 포털을 구성해서 외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측의 API 소비자들에게 중개 서비스를 구성하는 표현도 되어 있고, 이 구성에서 확장해서 추가적으로 API 트래픽 조절을 위해서 API 유량제어 솔루션 영역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AI 플랫폼 이용자나 내부의 그 AI 에이전트를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내부의 LLM이나 외부의 LLM을 연동하기 위해서 토큰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때에도 무작위적인 토큰 사용이 아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한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쿼터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쿼터를 통해서 API 토큰을 사용량을 통제하는 그런 그림도 같이 포함된 그림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 구성들은 그 API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폭주 상황에 대비해서 유량되어 관점에서 좀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프라 자원 대비 요청이 과하게 되면 엣지단에서 이 API 전문 유량 제어 솔루션이 큐잉 시스템 기반으로 트래픽을 먼저 조절하고 네. 그리고 API 게이트에서는 내부의 API 서비스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이트 리빈트라든지 쿼터 정책으로 그 정책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말씀드릴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림의 도표를 보면 실제 외부의 API 소비자가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소비자가 실제로 API 게이트웨이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API 넷퍼널이라고 하는 트래픽 조절하는 블록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우선적으로 네. API 서비스 구성은 네. 실시간 요청 응답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터페이스들은 당연히 이 API 직접. 넷퍼널을 통하지 네. 않고 구성을 하게 되고 네. 그렇지 않은 이벤트성 또는 뭐 저희 이제 넷퍼널에서 제공하는 어떤 예매, 뭐 티켓팅 이런 순간적으로 팍 폭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API 서비스 서버를 뭐 코스마다 사실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네. 그거를 갑자기 튀는 그 서버 구성을 미리 뭐 4중화, 8중화 이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고 네. 순간적으로 부하를 감당하기 위한 시스템을 앞단에 두는 그림으로 네. 보통 구성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부 LLM의 연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API 호출이라든지 또 실제 어떤 커스터머에 대한 API 호출 이런 것들이 워낙에 폭증하고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API 넷퍼널이라고 하는 데서 컨트롤하고 네. 또 기본적인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은 API 게이트웨이에서 컨트롤하고 이런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각자의 네. 영역을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웨비나 뭐 내용 다 정리가 됐네요? 한 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좀 봤는데, 이런 API 요청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님, 실제 이 게이트웨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화두도 이 그림을 통해서 좀 궁금증이 들거든요. 어디까지 네네. 책임져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API 게이트웨이에서 트래픽 폭주하는 트래픽을 어떻게 막는가가 아니라 네. 어떻게 그 트래픽을 관리하고 제어하고 네. 끝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핵심인데요. 실제로 들어오는 고객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요청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장애 발생 없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거의 핵심은 저희 유량 제어에 대한 Q 관리 기준의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객사마다 혹은 원하는 어떤 서비스마다의 정책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유랑 정책 그 API 트래픽에 대한 정책 기반으로 유량 제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서비스하고자 하는 어떤 도메인별로 관련된 트래픽이나 혹은 그런 유저 관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다 정책이 다 상이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예를 들면 고객사별로 혹은 도메인별로 네. 따로따로 관리하고 또 조절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은 훨씬 더 그런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도메인이나 혹은 그 API 안에서도 네. 중요한 API가 있고 덜 중요한 API가 그렇죠. 있는데 그런 QoS 기능까지도 네. 유랑제를 개별적으로 정책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좋은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게 중요한 API인지 이게 별로 안 중요한 API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결국 제공하는 입장이 네. 가장 중요한데 네. 데이터가 변경되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네. 데이터 요청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포인트도 한번 계속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가 있나요? 네. 페이지 넘겨볼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트래픽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네.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AI 기능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게 메인이자 기본적인 수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뭐 별도의 뭐 데브옵스나 뭐 SR이나 이런 인프라 조직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 운영함에 있어서의 가장 그분들의 고민거리는 폭주하는 트래픽입니다. 네. 폭주하는 트래픽은 예상하기 어렵고 맞습니다. 예상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효과적으로 안정장치나 혹은 트래픽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정장치는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제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이고 네. 이런 부분들에서 그 글로벌 서칭에서는 네. 이 서비스 장애가 결국 시간당 30만 달러에 대한 비용 손실로 이어진다고 하는 막대한 비용 가치에 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서비스 안정적인 제공에 대한 중요 포인트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서비스 자체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 부분들의 핵심은 사실 트래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누수 선생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트래픽이 중요한데 이 트래픽의 어떤 속성 중에서 API가 왜 그렇게 트래픽의 핵심적인 어떤 구성 요소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API 서비스들은 기관들이 그 상호 간의 정보 전달을 위해서 현재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API 서비스를 제외하고 구축된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API 서비스들 때문에 이 중개하는 API 게이트들도 시스템 부하를 계속 증가에 대한 거를 감당해야 되는 네. 숙제가. 예전에 놀던 API 게이트웨이 엄청 요즘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중화가 아니라 뭐 네. 3중화, 4중화. 아,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운영하시나 보죠? 그렇죠. S증권사 같은 경우는 4코어 10하드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7만 TPS를 감당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네. 앞으로 AI 에이전트 기반의 이제 호출량들을 감당한다면 10배, 100배라고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비즈니스 계속 좋아지겠는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부하 측면에서 한 4가지 흐름으로 좀 네. 나뉘어지는데 네. 첫 번째는 우선 외부 연계 확대 측면에서 제휴사나 기관, 모바일 채널들이 API 호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뭐 MSA 기반으로 바꾼다든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에 대한 어떤 API 증폭 서비스, API 서비스 연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영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는데 네. 그렇게 호출량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제시도 횟수도 또 올라가고 있고 제시도. 그죠. 아, 네. 연결이 뭐 에러가 나거나 장애가 나거나 잠깐 네트워크가 지연되거나 했을 때 계속 제시도가 클라이언트는 계속적으로 또 맞습니다. 정해진 횟수만큼 보통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네. 리트라이 폭증이 있고 그리고 그게 트래픽의 폭주에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장애가 나면 장애가 난 줄 알고 그냥 요청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어떤 로직은 자동으로 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가 좋은 API들은 또 몰릴 수밖에 없어요. 특정 API의 병목 현상들이 또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장애 전파 측면이 있는데 네. 한 지점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에 또 확산되는 경향도 있어요. 이건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이런 네. 점들 때문에 API 그 서비스 자체는 비즈니스의 접점이지만 시스템 부하의 통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저 4가지가 실제로 시스템 전체의 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 대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떤 API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 알겠는데, 그럼 이런 트래픽 관리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AI 시대에서의 트래픽에 대한 행동 패턴과 폭증량은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네. 예를 들면 LLM 에이전트와 그리고 모델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데이터에 대한 조합들이 상호 연계되어서 결과물을 도출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하나의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그 각각의 데이터와 연계와의 서버 간의 통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트래픽의 증가량이 굉장히 첫 번째로 클 거라고 예상이 네, 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API를 요청했을 때 이어지는 예측 불가 시간,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데이터를 끌고 연계하고 이런 지속 시간에 대한 응답 시간의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존재를 하게 그러겠네요.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각각의 내부에서 쓰는 어떤 토큰에 대한 사용량과 관리 포인트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 트래픽에 대한 어떤 시간, 전 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네. 예측 불가 처리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 운영자 측에서도 고민이겠지만 사용자 측면에서도 실제로 이게 언제 다시 복구되고 언제 연결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성 뭔가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의 품질과 퀄리티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서비스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서비스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래픽 관리가 중요해졌나요, 진짜?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네. 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 계획을 LLM한테 세워줘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저에 관련된 모든 자산 관련 데이터를 먼저 서칭을 해야 되고 그 서칭된 데이터를 취합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그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추론과 결과물을 도약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그 질문 요청자한테 전달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연계되고 있는 어떤 서비스와 그 데이터들의 상호 취합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 간의 통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래픽에 대한 서버 간 트래픽이 과거에는 어떤 일반적인 서비스에서의 트래픽을 감당했다면 지금은 하나의 요청이 결국 서버 간의 내부적인 트래픽에 대한 확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재귀적 호출 구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호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찾는 과정들에 대한 재귀 호출이 굉장히 많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던 트래픽의 어떤 폭증뿐만 아니라 내부 시스템 간의 어떤 서버들 간의 트래픽도 올라가고 있다. 정확하십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 문제점이 있네요. 네.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결국엔 그 서버 간의 트래픽 자체도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는 유량제에 대한 그 정책을 기반으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시 가볼까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좀 더 비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일반적인 어떤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 전통적인 서비스들은, 결국에는 유저, 사람이 들어오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폭증하는 형태로 서버가 뻗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면 네. 지금은 사용자가 아니라 네. 오히려 그 하나의 그 추상적인 질문이나 혹은 서비스 요청이 서버 간의 통신들로 인해서 오히려 장애로 발생해서 서비스 그 사용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리버스 형태로에 대한 트래픽 장애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요 화면 좀 크게 좀 볼까요? 네. 내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사람으로 인한 트래픽의 확장이 과거에는 메인이었다면 네. 앞으로는 서버 간 트래픽에 대한 내부적인 재기 유출이나 내부 통신에 대한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병목 형상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트래픽으로 인한 병목 형상 자체의 어떤 특징들도 바뀌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적인 어떤 유저에 대한 수는 훨씬 더 동일한 환경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네. 추가적으로 이 서버 간의 트래픽까지도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러네요. 관리 포인트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신경 안 썼던 부분까지 지금 API 트래픽의 폭주 상황에서는 검토해야 될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챙겨야 될 포인트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네. 때문에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들이 더 확장되고 얼마큼 효과적으로 운영할지가 정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파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있나요? 네. 네, 같은 내용이고 같은 내용이고요. 실제로 네. 중요한 포인트를 포로 한번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되려면 이제 결국 이제 AI 시대의 트래픽 관리가 기존과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 화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이제 기존의 트래픽과 현재 트래픽, 그러니까 현재 트래픽의 어떤 속성들을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되어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일단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고객사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과 제공하는 방식들,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요. 네. 그런 정책들이 API 게이트웨이에 많이 녹여져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들은 결국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서버 스펙과 사양들,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그 사양들을 저희가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수집된 지표를 기준과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양을 비교해서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능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0. 초 단위로 데이터를 아, 수집하고 그래요?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비교해서 분석하고 해당되는 트래픽의 속성들을 파악해 나가는 것들이 계속 연속성으로 일어나고 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서비스의 특성들을 규격하거나 제공하는 부분들이 네. 결국에는 내부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수님, 실제로 이렇게 게이트웨이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요청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요청사항인지 아니면 실제 폭주에 관련된 그런 요청사항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API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API 게이트 요청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다 같은 요청인데요. 그렇지, 다 같은 요청이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룰 같은 것들을 다 잡아놔요. 앞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세 가지 유량제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고, 네. 레이트 리미트, 커터 이런 정책으로 먼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습니다. 비정상적인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네. 클라이언트는 이 장표는 클라이언트는 API 게이트로 요청하는 거가 이제 흐름이 정해져 있는데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예를 들어 디도스 공격 그러면은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그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요청을. 네. 이런 것들을 앞에 이제 레이트 리미트 정책을 넣어서 뭐 3초에 뭐 5번 이상은 뭐 허용할 수 없게끔 딱 설정을 해놓으면 네. 바로 걸러집니다. 그래서.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뭐 1IP에서 또는 한 클라이언트가 그 세션을 다 점유해버리는 그런 사례를 막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게이트웨이는 이런 요청들을 그대로 수신하는 첫 지점이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리게 되면 서버의 안전은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API 게이트 쉽지 유량제 않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 유량 제어는 그 정상 처리부터 비정상 요청까지 그 요구 사항들을 다 대응해야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PI 게이트웨이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유량 제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군요. 네, 그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이러한 그 시스템의 API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API 게이트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유량 제어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레이트 리미트 처리율 제한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그 초분단위로 호출 횟수를 제한해서 순간적으로 과다 호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쿼터 사용 한도 제한은 일이나 월 단위의 사용량을 좀 제약을 둬가지고 보통 계약량과 서비스 등급을 관리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의 자원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유량제어 기술이고, 네. 이제 반면에 스로틀링, 트래픽 조절로 넘어가게 되면 네. 이제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부하를 넘어서는 제한 초과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API 게이트웨이는 여러 구축 사업에서 응용 쪽에서 제공하는 카프카 같은 큐잉 시스템 쪽으로 보내서 지연시키거나 대기 우회시키는 방법으로 보통 처리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나오시는 API 네퍼넬이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콜라보 하려고 저희가 방안도 알겠습니다.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오버되는 그 트래픽 관련돼서는 뭐 차단을 한다든지, 네, 그죠? 아니면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패스로 돌려버린다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면 이런 유량 제어라고 하는 이런 트래픽 제어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API 게이트웨이가 부담 없이 전체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인가. 저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 네, API 게이트웨이가 할 수 있는 건 API 게이트웨이가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큐잉 시스템에서 많은 요청들 지금 API 게이트로 흘려보내지 못한 것들은 이제 우회시켜서 보내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저희가 봤던 그 그래픽 블록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화면 볼까요? 네. 이거 뭔가요? 예, 제가 이제 그 말로만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실제 데모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네.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이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네. 일단 cap처로 좀 떴습니다. 양해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다음엔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저희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인젠트 유튜브 네네. 채널에 보시면 15분짜리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시는 화면은 앞에 말씀드린 유량제어 세 가지 중에 네. 그 레이트 리미트 제한하는 화면인데요. 테스트를 위해서 예시로 4초에 4건 정도를 설정했어요. 짧게. APIM은 API 매니지먼트, 예,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API 인젠트의 솔루션 맞습니다. 이름인 거죠? 네. 인젠트 API의 정식 명칭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레이트 리밋 방법에 대한 데모 네. 캡처한 거죠? 네. 그래서 레이트 리미트 정책을 4초에 3건 정도 설정을 해놓고 이제 4초에 3건 이내로 들어왔을 때는 네. 허용 범위를 이제 통과하면서 응답 메시지가 정상으로 이제 가게 되고 3건 이상 넘어가면 이제 블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네. 허용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레이트 리미트 엑시드라는 오류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응답을 하면서 그 사용자 요청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위에 거는 허용된 거고 네. 밑에 거는 저 조건에 그렇죠. 부합해서 이제 막은 거죠. 맞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고객사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네. 뭐 더 시간을 루즈하게 한다든지 네. 더 짧게 설정한다든지 건수를 더 많이 한다든지 운영을 이런 해 보면서 저 값을 맞습니다. 그죠? 네. 유동적으로 변경시키는 게 일반적이고요. 아무튼 저는 뭐 굉장히 심플한 그런 컨트롤 방법인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쿼터. 네. 이것도 API 게이트에서 주로 쓰는 방법인데 네. 시간당 뭐 시간이나 분 단위로 이것도 뭐 몇 건 이렇게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고객사 보통 계약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제한을 미리 걸어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금제를 설정한다 그러면 뭐 베이직 프리미엄 이렇게 있다. 그러면 네. 베이직은 뭐 월 단위로 10만 건, 프리미엄은 100만 건, 1000만 건 이런 식으로 만약 설정을 했다 치면 그 한도를 정해 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월에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쿼터 엑시드라는 오류 메시지를 응답하는 것 동시에 그 사용자는 더 이상 접속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게 이제 쿼터를- 시간 단위지만 저 시간은 뭐 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더 월 길게도 할 수 단위, 있고, 예, 이렇게 월 연 단위도 단위로 할 할 수 수도 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러네요. 기능이라. 진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서비스의 등급별로 나눠져 맞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사용량과도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겠다. 그렇죠. 요새 이제 LLM이 그렇게 보통 맞아요. 이제 팀별 계정을 주면서 다 저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가 소진되면 이제 접속 못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요즘- 방법은 없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는 기능이 있는데 네. 이제 이 API 게이트에는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오류가 네. 날 때 계속적으로 오류를 뱉어내게 할 거냐 아니면 전체 시스템을 잠깐 중지시킬 거냐라는 기능으로 이제 풀 수도 네. 있는데 네. 이제 그걸 예시로 이제 테스트한 화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에러를 뭐 임계치를 2건으로 설정한 겁니다, 지금. 저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2건 넘어가면 5초간 서킷 브레이커를 작동해라고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킷 브레이커를 껐을 때는 응답이 계속 에러가 이제 응답이 되겠지만 네. 딱 키게 되면 2번 이상 에러가 났을 때는 모든 클라이언트 요청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API 서비스를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트래픽이 폭증하는 게 아니라 에러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때도 API 게이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그렇죠. 대한 이런 가이드. 정책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런 것도 필요하겠네, 실제. 맞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API 게이트를 단중화해서 구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로드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이중화, 고가용성 기능으로 이제 보통 구축을 하는데 네. 많게는 뭐 10중화까지 한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 이제 동일한 요청을 한 번은 뭐 1번 서버로, 한 번은 2번 서버로 자동으로 이렇게 네.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제공하기도 해요. API 게이트웨이가 하는 일이 많네요. 그렇죠. 유량제 옵션만 놓고 봐도 네. 이런 기능들이 이제 인젠트 API 솔루션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그 트래픽 제어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이런 기능들을 필수적으로 해놔야 네. 이제 API 서버를 안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네. 그다음 그래서 쭉 설명하시죠. 네, 지금까지는 뭐 유량제어 역할로만 API 게이트가 있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어서 네. 그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책 실행 측면에서 화면을 좀 크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 실행 측면에서는 그 음. 인증 인가가 메인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용자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인증 인가 그리고 유량제 정책은 이제 거기 운영 정책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API를 등록하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기능들이 메인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출량, 오류율 그런 응답 지표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통계나 모니터링으로 분석용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네. 또 일부 이제 IP 기반으로 이제 통제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유량 제어와 관련 좀 없는 사항인데 허용된 클라이언트만 접근하게 하는 출입 통제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본 주제와 좀 연결을 좀 시켜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API 게이트웨이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만 가지고는 실제 서버를 이제 충분히 반영 못하는 게 있는데 API 게이트웨이는 어쨌든 레이트 리미트나 쿼터 정책 같은 걸로 정적 한도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CPU나 메모리 응답 시간이 정확하게 파악돼서 한도 관리를 하는 사례는 드물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많이 설정들을 하시는데 네. 그걸 다 쓰지 않는 고객도 있고 네.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인프라를 적게 세팅하는 고객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OEM이 터진다든지 네. 다시 껐다 켜야 된다든지 네. 이런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정해진 숫자로만 맞기 때문에 모든 요청에 획일적인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맹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래픽 패턴이 좀 바뀌면 사람이 일일이 한도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수동 대응의 한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구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정적 한도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인젠트 API과 그 API 유량 제어 솔루션을 이제 결합해서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구성하는 방안을 저희가 수립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전전 슬라이드에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API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API 게이트웨이가 해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도 있고 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하셨던 어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좀 약한 것 같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네,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네.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는 그 운영자 쪽에서 최적화된 어떤 수치값으로 계속 세팅을 할 텐데 네.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바꿨다 치더라도 이미 대응 못한 API 호출은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게 만약에 돈으로 연결된다면 아까 CTO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기업에 큰 손실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나오신 거군요. 슬라이드를 아까 잠깐 볼까요? 네. 그래서 요 슬라이드. 결국 이제 API 게이트웨이로서의 그 APIM이라고 하는 이 솔루션이 전반적인 정책과 API 트래픽에 관련 전반적인 관리와 통제를 한다고 하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동적인 환경에서의 트래픽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는 지금 STC랩의 이 API 네퍼널이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같이 연합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API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상세한 부분은 그 김하동 CTO님 네, 네. 설명을 좀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습니까? 실제 뭐 어떤 그 네퍼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감을 일단 잡았는데 네네. 일단 먼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한번 소개를 해주면 네. 오늘 시간을 또 통해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훨씬 더 이해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네. 어떤 회사야? 한번 알고 싶거든요. 네, 아마 어떤 회사입니까?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 STC랩이라는 회사 명칭은 더 생소하실 겁니다. 네. 근데 보시면 저희 네퍼널이라는 제품은 실제로 저희가 공공기관, 뭐 커머스 그리고 금융 네. 모든 트래픽이 쏠리는 어떤 서비스에 저희 제품이 600개 이상 엄청 납품이 유명하다면서요. 네, 네퍼널 제품이 메인 제품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96%에서 이를 정도로 저희가 트래픽을 국내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티켓팅을 한다. 아니면 막 트래픽이 확 몰려. 그랬을 때 예전에는 그냥 먹통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뭔가 순차적으로 기다리는 거를 가시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몇 번째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폭주하는 건 알겠어. 그럼 내가 네. 내 차례 언제 오는 거야? 라는 부분들을 고객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도 요즘 되어 있는데
그게 STC 랩 그게 솔루션인가요? 네퍼니얼 제품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결국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그 과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생소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IDC 센터나 이런 물리적인 서버 기반에서의 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유연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한계점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서버가 가진 스펙에 대한 초과되는 임계치가 들어왔을 때 무방비로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현상을 이게 맞이할 터지는 수밖에 거 없는데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만든 제품이 메이파넬 제품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엔진은 13년 정도가 되고 계속 알겠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쪽 도메인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네요.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솔루션이 지금 현재는 이제 다른 어떤 영역들로도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드신가 보죠? 네,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저희에게 항상 트래픽 관련된 어떤 기술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네.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API 제어는 구민권에서 먼저 이런 마이데이터 서비스나 이런 API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이 굉장히 폭증하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를 제어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시면서 고충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트래픽 제어 엔진을 API 환경에 맞게끔 적용한 모델이 지금 방금 설명드리는 제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느낌은 같은 컨셉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 것 같은데 네. 어떤 또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트래픽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 결국 저희가 먼저 이 트래픽을 받게 되고요.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헤더 정보며 IP며 이런 리퀘스트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기준으로 저희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제공하는 입장에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이해관계자에 맞게끔 원하는 식별 정보를 기준으로 유량 제어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들어오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실제로 적용된 정책에 맞게끔 q, 즉 대기열이 쌓이게 됩니다. 대기열이 쌓이게 되는 포인트는 원래 설정된 어떤 서버의 자원들이 임계치가 초과될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렀을 때 대기열이 쌓이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서버의 상태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자동으로 유량을 제어하는 형태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이 제공을 하게 되는데 다음 장표 이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실제로 설명드린 것처럼 매트릭 기반의 제어가 굉장히 가능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서버 간의 지표도 수집을 해서 제어할 수 있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는 APM 서비스에 대한 전의 연동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뭐 DB의 커넥션 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트랜잭션 수,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이해관계나 서비스에 대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들어오는 트래픽 양과 대조해서 변화량을 추이를 파악합니다. 파악하는 수치의 기준으로 자동으로 저희가 유량 제한 컨트롤을 해서 안정적으로 그 기업 관리 운영자들은 알림을 받거나 혹은 모니터링 화면만 보면서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해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엔드포인트에서 트래픽 제어하는 것보다 훨씬 좀 복잡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되게 많네요. 네, 결국은 트래픽 특성과 요청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녹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초반에는 많이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요구했던 기능이기도 한데요. 우선순위 기반 제어가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회 API들은 휘발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수많은 API들 안에서도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이런 API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런 API에 대한 가용성을 저희가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서 가용성을 확보해둔 중요한 API에 대한 등급을 저희가 구분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에 대한 자원이 임계치가 초과하는 상황에서 그 가용성을 미리 확보해 놔서 그 중요한 API를 먼저 처리하고 덜 중요한 API에 대한 등급을 낮은 것들은 큐잉 형태로 대기열에 쌓아놨다가 그 처리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 처리
프로세스가 있네요. 그러면 저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운영 노하우가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면 실제로 저렇게 중요한 API 요청 사항들이 언제 얼마만큼의 요청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도 좀 되면 얼마만큼의 트래픽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감이랄까요? 그 네. 운영적인 어떤 노하우도 점차 최적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하십니다. 네네.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서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자원 상태를 기반으로 제어한다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기반에 대한 기능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모델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들이 있고 네. 저희가 사스나 글로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수집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까지도 지금 제품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도메인별로, 그 다음에 실제로 서비스하는 영역별로, 또 관련된 트래픽을 제어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들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습니다. 관련된 데이터나 아니면 고객의 니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젠트처럼 기존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니즈를 확보한 업체와 같이 콜라보를 하는 게 확실히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인젠트가 가지고 있는 운영 정책을 기반으로 저희 제어를 효과적으로 더 정책을 했을 때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수님 할 얘기 없으십니까?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좀 더 설명해 네, 주실까요? 이어서 네. 말씀드리면 또 자동화대한 유랑 제어 방식이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결국은 트래픽이 몰렸을 때는 제공하는 API에 대한 응답 시간이 지연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네. 그 증가되는 포인트를 저희가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대비 증가량 대비 들어오는 트래픽과에 대한 기준으로 자동으로 또 유량제로 하는 방식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서비스별, 뭐 도메인별, 정책별 다 다양하게 적용을 해서 기업에 맞는 형태로 더 효과적인 부분들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검증을 적용하는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각각의 도메인별로 담당자가 또 조절해야 될 포인트도 있나요, 그러면? 네, 결국은 그 기업 안에서도 큰 서비스나 더 복잡한 서비스들은 담당자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도 요구하는 것들이 다 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할 일이 되게 많으십니다. 네포널이 굉장히 하는 일이 많군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13년 된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나 정책이나 그러네요. 이런 기술들이 네. 저희 엔진에 잘 녹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 제품 하기 전에 원래 오리지널리는 이 API 게이트, 그러니까 API 트래픽 이렇게 폭주할 줄 모르셨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변화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민감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모든 저희 제품들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다 제품과 기능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 CTO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관련된 제품 솔루션으로 피벗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오히려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자동화나 AI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각화해서 제공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 번 더 뭐 그런 기능들이 나왔을 때 같이 한 번 더 소개해 알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좀 더 정리해 볼까요? 네. 네, 결국은 정책은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운영 정책, 즉 저희가 네퍼널이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환경들에 최적화해서 정책을 적용하는 부분들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폭주하는 트래픽이나 감당할 수 없는 트래픽에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둘 제품이 적용된다면 효과적으로 모든 트래픽과 운영 정책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성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책과 API 게이트, API 통제에 관련된 전체적인 그 통제에 대한 권한과 또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API 게이트웨이가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러니까 폭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유연성 맞습니다. 혹은 대처에 대한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네포널이 담당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콜라보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석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운영 안정성은 그 API 게이트웨이와
그 유량 제어 솔루션의 결합으로 완성된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APIM은 이제 역할을 API 서비스를 안전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실행하는 측면, 그리고 API 네트워크는 후단위 감당 가능한 흐름으로 실시간 조율하는 측면, 이 두 개를 정책 제어와 상태 제어의 결합으로 안정적 운용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서버의 자원 한돈의 차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모든 흐름을 끊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오늘날 그 AI 시대 네. API 트래픽 관리를 위해서 네, 가장 네, 네.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 어, 이것이 오늘의 뭐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키워드 중에서 이 정책 제어 플러스 상태 제어. 네, 이게 키워드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제어만 통해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상적인 운영 환경에서는 충분히 무리 없이 다 통과하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전체적인 제어하는 부분들도 이제는 고려가 돼야 그렇죠.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사실 이러한 그 갑자기 튀는 이런 그 트래픽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버를 무리하게 증설해 놔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고객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인프라 맞아요. 도입이 커지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만 해결하면서 모든 그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흐름을 끊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네. 그게 최적의 아키텍처가 되겠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인젠트의 그 관련 API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레퍼런스도 국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우선은 금융사가 제일 많아요. 금융사의 저희 마이데이터 그 구축 사업이나 오픈 뱅킹 시스템에 네. 인젝트과 APIM이 무지하게 그러니까 들어있어요. 서비스의 퀄리티와 품질이 중요한 데는 무조건 다 들어가 있다. 네. 이게 품질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기관에서도 꽤 그래요? 도입이 돼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미팅 하실 때는 같이 나가셔야겠습니다. 두 분이서. 네. 자, 좋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좀 봤고요. 올라오는 질문들이 워낙에 좀 많고 또 답변도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그래도 라이브다 보니까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시면서 혹시 질문 혹시 조금 체크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석님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질문들을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돌아가서 해야 될 숙제가 많은 걸로 지금 한 거보다 할 게 더 많다는 거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질문도 열정이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질문들의 내용들이 그 API 고유 기능, 예를 들면 라이프 사이클, 보안 관리, 버전 관리 이런 것들은 저희 오늘 API 게이트웨이에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오늘 주제와 좀 빗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릴 거고 토큰 기반 쿼터에 대해서 다행히 질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 질문은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량 제어를 강화하면 그 트래픽은 잡히지만 지연이 증가해서 실무부서 반발이 심해질 거고 그래서 지연을 최소화시키면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디테일한데요? 네, 굉장히 네. 실무에 계신 분 같아요. 네네. 저도 짧게 답변 드리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또 답변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기준을 적용하는 역할을 인젠트가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API는 실시간으로 응답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는 지원해도 되느냐에 대한 정책은 사전에 다 문서화 시켜서 그대로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받으면 API 게이트는 또는 API 네트워크는 장인만 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갖고 있는 거지 그 정책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기준을 수립해주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을 굉장히 받았어요. 네, 실제로 그런 고객분들한테도 많이 그렇죠. 받으시는 내용이 사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장입해보면서 운용하면서 노하우가 쌓여야 완전해지는 영역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명확한 인터페이스들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금융사의 ATM 기계 입금 조회를 하는데 지연 처리를 해도 되느냐 아주 크리티컬하죠. 그렇죠, 그렇죠. 당장 응답 안 오면 은행 바꾸겠죠. 그렇죠. 그런 인터페이스에는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지금 그 열차 예매 이런 데 보면은 2천만 명이 몰리는 그런 순간적인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인터페이스들은 대기로 풀 거냐라는 거를 고객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좀 답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혹시 질문 혹시 보신 거 있습니까? 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봤던 질문 중에서 네퍼넬도 실제로 시간당 할당에 대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희도 또 동일하게 뭐 API 게이트웨이에서 제공을 하지만 저희가 그 도메인 혹은 서비스 별도의 시간당 횟수 제한을 제한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기억에 남는 질문들은 결국엔 대기 방식을 인게지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응답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기존의 API의 응답 방식을 기준으로 대기열 정보들은 추가 응답에다가 넣어서 그 대기 상태를 전달하는 부분들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커스터마이징 응답 기능이 있어서 고객들이 인게지 상황이나 어떤 추가적인 상황에 대한 상태를 고객사한테 전달을 해주는 것들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큐를 관리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API 요청마다의 각각의 정보의 식별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몇 번 요청했고 다시 몇 분 만에 요청을 했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만약에 10초 뒤에 대기 정보에 대한 것들을 다시 요청을 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10초 후에 다시 제기로 요청을 그 정보를 아는 했을 거군요. 때 응답을 정확하게 주는 형태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젠트하고 또 STC 랩에서도 계속 답변을 주고 계셔가지고요. 네. 혹시 뭐 질문 또 있나요? 네. 돌아가서 답변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오픈되었습니다. 설문조사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오늘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뭐 API 관련된 폭증, 또 API가 얼마만큼 중요해지는지는 저도 다른 웨비나를 통해서 계속 종종 듣고 또 거기 관련된 주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이 API 트래픽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이렇게 또 중요한 화두인지는 또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이고 그 최전선의 어떤 그 화두에서 두 분께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자,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인사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노수정님, 네, 카메라 보고, 네. 인젠트는 지난 25년 동안 그 연계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기업 및 기관에 수차례 뭐 구축 사업과 컨설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갖고 계신 그 API 게이트웨이뿐만 아니라 연계 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바로 찾아가서 설계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구축 사업을 해드리겠다고 좀 약속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 대표님, 네.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트래픽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그 기술에 대한 전문가니까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 혹은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 뭐든 다 좋으니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서비스에 맞게끔 진단을 해주고 적절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게 두 회사의 솔루션이 나왔을 때 제가 이게 진행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두 회사의 솔루션이 이렇게 접목이 잘 될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두 분이 조합과 시너지는 어떻게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조금 삐걱거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오늘은 그냥 아주 궁합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나면 두 분 또 모시고, 또 이 API 트래픽에 관련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또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런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API 트래픽 컨트롤과 유형 제어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기존 대비해서 좋아졌는지에 대한 것들이 뭐 데이터가 좀 쌓이다면 훨씬 더 좀 풍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도메인별 할 얘기가 되게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도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무튼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쯤에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I 게이트웨이 또 API 트래픽 유령 제어를 통해서 실제 서비스의 퀄리티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솔루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드렸던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거, 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상단에 제품 문의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고요. 인젠트 쪽, 또 STC 랩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쯤에 웨비나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